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던 2단원 내용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경제학은 크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매크로 이코노믹스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도 각 학문에서 세부 하위로 내려가면 또 전공이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죠. 그래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을 하는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뭐 화폐경제, 금융경제, 국제경제, 뭐 정치경제, 노동경제 등등 엄청나게 많은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가게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이 경제학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정말 이 말 그대로 거시라는 뜻, 매크로라는 뜻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 뭐 이자율이 오르면 경제가 어떻게 되나, 뭐 실업률과 뭐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경제의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가계, 기업, 정부, 그 중에서도 수많은 가계, 수많은 기업,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상당히 뭐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2 부분으로 넘어가서 정책을 조언해주는 입장으로서의 경제학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두 가지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법은 실업을 유발한다 라는 이런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설명까지만 하는 descriptive, positive statement가 있고, the government should raise the minimum wage라고 하는 뭐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의견, 내 가치관이 반영된 normative statement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의 다른 뜻인 요거를 prescriptive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거는 바로 뒤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약간 여기서 이상하게 끊겼는데, 그래서 있는 어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선에서 끝나는 이렇게 positive statement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것이 경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normative statement, 이렇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행정 수도가 있는 워싱턴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고, 아예 이런 조직, 뭐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조언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요거는 뭐 기획재정부쯤 될 것이고, 요거 두 개 합해서 기획재정부쯤 될 것이고,
요 부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그리고 요 부는 사법부, 여기는 의회에 있는 의회 예산처, 그리고 여기는 중앙은행, 요런 기구들의 각각, 그런 기관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현상이 있고 그것을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런 부의 장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의 근거를 이 경제학자들이 정책의 어떤 조언자로서 활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처럼 뭐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 조언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이라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경제 보좌관이 와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그거만 듣고 결정을 하냐? 그건 아니죠. 또 청와대에 있는 홍보수석 뭐 대변인들 불러가지고 이런 경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언론에서 어떻게 뭐라고 반응할까? 아니면 여론이 어떨까?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정책을 그냥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찬성을 해주려나? 승인을 해주려나? 요런 것도 또 대통령은 최종 결정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것만 있냐? 아니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또 이 총선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대선이 있는 거고, 이 어떤 정치적인 또 그런 어떤 위치, 아니면 이해관계,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또 이게 순수하게 정말, 어떤 것을 그냥 순수하게 실행을 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어떤 보좌를 한다,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많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꼭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보고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실제 현실에서는 실행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때로는 여기 2.3번으로 넘어가서 경제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책의 최종 결정자,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무언가를 발표했다고 해도 거기에 경제학자들은 다수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어떤 판단의 근거를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를 서로 다른 포인트를 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첫 번째 이유, 어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하기로 나왔는데 그 정책과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밸류는 우리가 물건의 가치라기보다 추상적인 가치, 즉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숫자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랑 조금 다른데, 여기 피터의 인컴은 15만 달러, 그 다음에 파울라의 인컴은 3만 달러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 피터가 내는 세금은 그 소득의 10%인 15,000, 그 다음에 파울라가 내는
세금은 2만 달러의 20%인 6천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다 보면 이거 세율상으로 보면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다른 거지? 가치관에 왜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왜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내도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있어. 이 현실이 이래. 저소득층이 있고 고소득층이 있어. 근데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은 인식이라기보다 요 예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것이 실제 현실에서는 있습니다. 정책으로, 법으로.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완전한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좀 서민이나 주거복지에서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그렇지만 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정책은 사실 없는 것이 나은데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인데 실제 세상에서는 너무 그렇게 시장에만 맡겨두면 취약계층의 어떤 주거복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이런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딱 요즘이 이렇죠. 뭐냐면 비교 우위 뭐 요런 간단한 경제학적 개념만 배워도 자국에서 모든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생산을 최극대화해서 교역, 무역, 교환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세나 자유로운 수출입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어때요? 관세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세율이 바뀌기도 하고요. 최근 트럼프가 하는 거 보세요.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막 다 제재하죠. 미국의 중국 제품 못 팔게 막 하죠. 막 중국 기업들 블랙리스트 막 올리죠. 수출 못하게 막 막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는 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번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리얼리티라는 거는 경제에서 생각하는 순수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 리세일 같은 거를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를 암표 아니면 뭐 그러한 것을 금지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어떤 퍼셉션과 실제의 리얼리티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이 테이블 1번도 물론 이게 100%가 아닌 것에서 경제학자들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한데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이 센텐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동영상을 마치기 전에 혹시 저번 첫 번째 수업을 한 이후에 제가 경제신문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경제 이슈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요? 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혹은 조금 이전보다 경제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우리가 아직 학기 초반이라서 그리고 또 지금 동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큰 제목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독점 혹은 과점은 시장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갑자기 그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이 어떤 일반적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50%를 넘으면 제재를 하기도 하고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에는 어떤 제한 장치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슈는 아직 답이 난 건 아닌데 네이버가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어떤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카카오는 이용할 수 없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 판단으로는 니네 네이버 부동산 이거 독과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우선은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경제와 관련이 있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를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제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그 전에 본 것처럼 아니 자유무역이 좋다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관세도 어떠한 제재도 안 하고 각 나라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최대한으로 아웃풋 만들어서 교환하는 게 최대한 경제적으로는 좋다니까. 근데 그거는 퍼셉션이고 이렇게 리얼리티는 또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또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주냐 안 주냐에서는 거의 주기로 확정이 됐고 누구한테 얼마나 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누구까지 줄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 줄 거냐 하는 거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경제 정책을 보조해주는 사람들,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들여서는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로 한다면 앞서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1차 재난지원금 줬던 것에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쌓였을 테니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경제적인 결론은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2단원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